72세 할머니와 36세 남자.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조롱했고 그녀는 돈 많은 노인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고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오정심입니다. 올해 72살이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제정신이 아닌 할매라고 부릅니다. 손주뻘 되는 36살 남자와 결혼했거든요. 사람들 말이 다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 처음엔 이 결혼이 진짜 사랑일 줄 몰랐으니까요. 남편 김태석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오늘 일찍 들어올게라고 말하고 나간 그 사람이 저녁엔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아이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캐나다에서 의사를 하고 작은 딸은 호주에서 회계사로 일해요. 명절 때나 영상통화로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엄마, 건강해요? 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그런 말들만 주고받죠. 착한 아이들이지만 그들에겐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조용한지 아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좋은 아침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오늘 어땠어? 라고 물을 사람이 없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집 안 유일한 목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도 나름 바쁘게 살았어요. 아파트 분여회 활동도 하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고 주말엔 등산도 갔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결국 혼자예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일이 너무 익숙해져서 가끔은 제가 정말 살아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던 토마토 모종을 정원으로 옮겨 심으려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때 마침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봉사자가 왔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뒤돌아보니 키가 크고 눈이 선한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이도윤이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허리가 좀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귀찮아한다고 들었는데 이 청년은 달랐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서 파스 붙이면 나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내일 한 번 더 와서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도윤이는 다음 날 정말로 다시 왔어요. 손에는 허리에 좋다는 약초차까지 들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엔 봉사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프로그램은 이미 끝났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와서 정원 일을 도와주고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심지어 전구 갈아 끼우는 일까지 해줬어요. 도윤아, 이렇게 자주 오면 내일은 언제 해? 할머니 걱정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수줍게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도윤이는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줬어요. 남편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 젊었을 때 추억을 얘기해도 지루해하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어머, 이 할망구를 두고 무슨 소리야? 지금도 예뻐요. 눈이 특히 예뻐요.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되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남편도 살아생전에 이런 말은 잘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심 할머니, 아니,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누나. 왜? 사실은 저 가족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컸고 이 나이가 되도록 아무도 제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와 있으면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착한 청년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매년 내 생일 챙겨줄게. 너는 이제 내 가족이야. 도윤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도윤이에 대한 제 마음은 더 깊어져 갔어요. 그가 오지 않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허전했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생긴 착각일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도윤이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못 온 적이 있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참국을 끓여 들고 그의 원룸에 찾아갔어요. 열쇠를 맡겨놨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방 한 칸에 낡은 침대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전기밥솥 하나가 전부였어요. 냉장고도 미니 냉장고였고 옷도 몇 벌 안 되더라고요. 열이 펄펄 나는 도윤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좋은 청년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도윤아, 우리 집으로 와. 여기서 혼자 아프면 어떻게 해? 괜찮아요. 누나, 금방 나을 거예요. 뭐가 괜찮아? 어서 와. 그렇게 도윤이는 제 집으로 왔어요. 처음엔 잠깐만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될까? 라는 말이 나왔어요. 도윤이는 깜짝 놀라더니 누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라고 걱정했어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린 가족이잖아.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가족처럼 지냈어요. 도윤이는 안방을 쓰라고 했지만 작은 방을 고집했고 집안일도 도맡아서 했어요. 요리도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사이의 감정은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도윤이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밤, 제가 악몽을 꾸고 깨어났을 때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누나, 저 누나를 정말 사랑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말 못했는데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우리가 함께 산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난리가 났어요.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오정심 씨가 젊은 남자를 집에 들였대라고 수근거렸고, 경로당 할머니들은 저 나이에 철없이 굴어서야 하라고 혀를 찼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봐. 저 나이에 젊은 남자 꼬셔서. 그 남자도 참 돈 보고 붙어 있는 거지 뭐. 할머니가 돈이 좀 있나 봐. 아니면 왜 붙어 있겠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도윤이가 그런 시선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누나, 제가 누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나갈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도윤이가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도윤이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누나, 우리 결혼할까요? 뭐라고? 정식으로 결혼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솔직히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72살과 36살의 결혼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도윤아, 우리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 36살 차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나이가 사랑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누나,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누나 아니면 안 돼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나예요. 도윤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죠. 주민센터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때 직원들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정말 결혼하시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네, 정말 결혼합니다. 혹시 강요당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런 질문까지 받으니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화를 내지 않고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동네 어르신들의 반응은 더 심했어요. 정심아, 너 정신 차려. 그 놈이 내 돈 노리고 접근한 거야. 그래. 늙은 여자가 미쳤다더라.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 손주 같은 놈하고 결혼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걸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후 제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건강검진에서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을 해도 12년 정도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직 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도윤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는데 진료실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때 도윤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누나,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도윤아,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무슨 소리예요? 아프면 더 많이 사랑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그때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진짜 눈물이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사랑하는구나.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수술날 도윤이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게 도윤이의 얼굴이었어요. 누나, 수술 잘 끝났어요. 괜찮아요. 손을 꼭 잡고 있는 도윤이를 보니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들은 바쁘다며 며칠 후에 왔는데 도윤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곁에 있어줬어요. 수술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구토가 심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거울을 보면 귀신 같은 제 모습에 깜짝 놀랄 정도였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도윤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돌봐줬어요. 누나, 오늘은 뭐 드시고 싶어요? 아무것도 먹기 싫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제가 죽을 끓여 드릴게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은데 도윤이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죽은 어떻게든 먹을 수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가발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가발이 벗겨질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도윤이가 말했어요. 누나, 가발 벗으세요. 안 돼. 너무 추해. 누나는 언제나 예뻐요.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제 가발을 벗기고 대머리가 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봐요. 예쁘죠?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이런 몰골이 된 저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 항암 치료 중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어요. 병원에서도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젊은 남자, 할머니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냐? 유산 받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거지. 참 측은하다. 저 할머니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도윤이는 화를 내고 싶어 했지만 참았어요. 대신 저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누나,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게 답이에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도윤이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시험해봤어요. 도윤아, 나중에 내가 죽으면 우리 집이랑 예금 다 내 거야.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없어? 7억이나 되는데 누나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돈은 정말 상관없어요. 도윤이의 표정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한 거예요. 제 전 재산을 어려운 이웃들과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남편분께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네. 그 사람은 다른 걸로 충분히 행복할 거예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질 거예요. 도윤이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참고 있는 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윤이는 변함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다정해졌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주고 제가 우울해할 때마다 웃겨주려고 노력했어요. 누나,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나갈까요? 몸이 아픈데 무슨 산책? 그래도 햇볕을 쬐면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정말 휠체어까지 빌려와서 공원을 돌며 산책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도윤이는 신경 쓰지 않고 제게 꽃 구경을 시켜줬어요. 누나, 저 꽃 예쁘죠? 누나만큼 예쁘지는 않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캐나다에 있는 큰아들이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에 왔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가 뭔지 모르세요? 뭐가 어때서? 나이 차이도 말이 안 되고 분명히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가 속고 계시는 거예요. 저 남자가 진심일 리 없어요. 아들은 도윤이에게 직접 따져들기도 했어요.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뭘 바라고 접근한 건가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사랑. 나이 차이가 36살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나이가 사랑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무일푼이어도 사랑하겠어요? 그 질문에 도윤이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너 지금 내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아들과 며칠간 크게 싸웠어요. 결국 아들은 그 남자와 이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엄마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그때 도윤이가 말했어요. 누나, 제가 물러날게요. 가족과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안 좋아요. 안 돼. 넌 내 남편이야. 하지만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항암 치료가 끝나고 상태가 좀 나아졌을 때 도윤이와 둘이서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였어요. 신혼여행이라기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바닷가를 걸으면서 도윤이가 말했어요. 누나, 저랑 결혼해서 후회 안 해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사람들이 누나를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사이가 나빠졌고. 도윤아, 내가 언제 후회한다고 했어? 하지만 난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어. 남편 죽고 나서 누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내가 나타난 거야.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생긴 거야. 바닷바람이 제 가발을 날려버렸어요. 당황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누나, 더 예뻐요. 대머리가 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는 도윤이를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윤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줘서, 나 같은 늙은 여자를 진짜 사랑해줘서. 누나는 늙은 여자가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도윤이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혹시 제가 누나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완전히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동안 도윤이를 지켜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아니야, 이제는 확신해. 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됐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얼마 안 되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암이 재발한 거예요. 이번엔 더 심각했어요. 많이 퍼졌습니다. 이번엔 수술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도윤이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도윤이에게 말했어요. 도윤아,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누나,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적, 이미 일어났어. 너를 만난 게 기적이야. 도윤이는 울먹이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 끝까지 함께해요. 제가 누나를 지켜드릴게요. 그때부터 도윤이는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줬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오직 저만 돌봤어요. 도윤아, 직장은 어떻게 해? 돈은 어떻게 벌어? 누나가 더 중요해요. 돈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실제로 도윤이는 밤낮으로 저를 돌봤어요.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줬어요. 며느리도 이렇게 하기 어려울 텐데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정말 아픈 게 심해서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도윤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울어? 누나, 제가 무력해요. 누나가 아픈데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서. 바보야.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요? 정말이야. 너 덕분에 내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그때 도윤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더니 말했어요. 누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정말 처음엔 누나가 돈이 있으시다는 걸 알고 접근한 게 맞아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라 그렇게 크게 충격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나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진짜 사랑이에요. 누나가 무일푼이어도, 아니, 누나가 빚을 지고 있어도 저는 누나를 사랑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처음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어서. 도윤이는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말이에요. 도윤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처음 마음이 어땠든 상관없어. 지금 진심이면 되는 거야. 누나, 그리고 사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내 재산 너한테 안 줄 거야. 도윤이는 깜짝 놀라더니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이라니? 누나가 절 시험해 보신 거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지 돈 때문인지. 역시 눈치가 빨랐어요. 그래. 이미 유언장 써놨어.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잘하셨어요. 저는 정말 상관없어요. 그럼 넌 뭘로 살아갈 거야? 제 손으로 벌어서 살아갈 거예요. 누나가 가르쳐 주신 대로 성실하게. 그 대화 이후로 우리 사이는 더욱 진실해졌어요. 서로에게 거짓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도윤이는 정말 끝까지 저를 돌봐줬어요. 제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간병했어요. 도윤아, 힘들지? 전혀 안 힘들어요. 누나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누나 덕분에 저도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됐고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아파서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도윤아, 그냥 놔둬.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야. 너만 힘들게 하고. 그때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누나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쓸모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 다시 힘이 났어요. 제 상태가 정말 심각해졌을 때 도윤이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도윤아, 내가 죽으면 너 재혼해.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꼭 그래야 해. 넌 아직 젊잖아. 너 나이 또래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을 꾸려. 저는 누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바보야. 내가 혼자 늙어가는 걸 내가 어떻게 봐? 그래도 이건 명령이야.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에 대한 예의야. 도윤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하나 부탁한 게 있어요. 그리고 가끔 내 산소에 와서 안부 전해줘.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알려줘. 매일 갈게요. 매일은 안 돼.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 너무 자주 오면 새로 만날 사람이 싫어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도윤이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제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아이들이 모두 왔어요. 큰아들도 캐나다에서 왔고 작은 딸도 호주에서 왔어요. 처음엔 여전히 도윤이를 못마땅해 하더니 도윤이가 저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아프셨구나. 괜찮아. 도윤이가 잘 돌봐줘서 외롭지 않았어. 그분이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큰아들이 마지못해 인정하는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마지막에라도 가족들이 도윤이를 이해해줘서 말이에요. 작은 딸은 도윤이에게 직접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정말 잘 돌봐주셨네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이렇게 평온한 표정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날, 저는 도윤이와 단둘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잠깐 집에 가서 짐을 가져오러 갔고,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이 생겼어요. 도윤아, 고마웠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누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니?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가족이 뭔지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진짜 행복이 뭔지도 깨달았어요. 그래? 네. 돈이 많거나 성공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내 생각도 그래. 나는 도윤이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누나, 그럼 이제 됐어. 우리 서로 행복했으니까 성공한 결혼이야. 그때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누나,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도윤아, 정말 많이. 제가 세상을 떠난 후 도윤이는 약속을 지켰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제 산소에 와서 안부를 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3년 후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했다고 해요. 30살 된 초등학교 선생님과 결혼해서 지금은 아이도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제 산소에 와서 누나, 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누나가 가르쳐 주신 대로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도윤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저도 마음이 편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특별한 5년이었어요. 72살과 36살의 사랑이라니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이 저를 제정신이 아닌 할매라고 부른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도윤이를 만나서 제 인생 마지막 5년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대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생을 마감할 수 있었어요. 도윤이도 처음엔 다른 목적으로 접근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줬어요. 그 사랑 덕분에 저는 행복했어요. 나이가 사랑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진심이 더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게 답이에요. 제가 재산을 도윤이에게 주지 않은 건 그를 시험해 보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제 사랑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도윤이는 그 뜻을 이해해 줬어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죠. 도윤이는 제게 마지막 사랑을 선물해 줬고 저는 도윤이에게 가족의 사랑을 알려줬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하든 상관없어요. 제정신이 아닌 할매라고 불러도 좋아요. 제가 선택한 사랑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외롭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제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예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 말이에요. 사연이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